오전 6시. 박영숙의 손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30해를 넘게 새벽을 깨운 습관은 간판을 내린 지 3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부엌 전등을 켜자 인조대리석 조리대가 차갑게 빛난다. 예전 같으면 벌써 무 씻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로 가득했을 시간.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김치통 하나, 된장 반 그릇, 우유 한 팩. 혼자 먹기엔 많고 누굴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 영숙은 물 한 컵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는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 깨어나는 게 보인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 준비하는 아이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다.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딸 은주의 번호를 누른다. 여보세요? 은주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벌써 피곤하다. 영숙은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간다. 아침은 먹었냐? 애들 도시락은 쌌고 네. 먹었어요. 도시락도 샀고요. 샀다고? 또 편의점 거 사줬어?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새어나온다.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렇게 대충대충 먹이면 애들 속이 안 좋아진다. 차라리 엄마가 가서 엄마, 저 출근해야 돼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통화가 끊긴다. 영숙은 한동안 검은 화면을 바라본다. 영숙이네 밥집. 그 이름이 처음 골목 끝에 걸렸을 때가 27.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달아난 다음 날부터 그녀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다. 시장 언니들에게 배운 칼질로 밤새 연구한 레시피로 단골 하나하나를 붙잡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설거지를 마쳤다. 그렇게 20년. 은주와 아들 태주는 대학을 나왔고 제 앞가림을 하게 됐다. 영숙은 그날 허리를 펴며 생각했다. 내 방식이 옳았어.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게 정답이었어. 하지만 지금 자식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한다. 명절 외에는 집에 오지 않는다. 영숙이 뭔가 말을 꺼내면 알아서 할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왜일까? 자신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고 있는데 영숙은 다시 부엌으로 간다. 찬장을 열어 양념통들을 꺼낸다.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하나하나 점검한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 향을 맡는다. 괜찮다. 아직 쓸만하다. 만약 은주가 온다고 하면, 만약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 밥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만들 수 있다.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핸드폰이 진동한다. 은주에게서 온 메시지. 엄마,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영숙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춤을 춘다. 그녀는 문득 지독하게 외롭다. 민준이의 생일 초대장이 문자로 왔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민준이 생일이에요. 집에서 조촐하게 할 건데 오실래요? 영숙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기회다. 자신이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은주야, 엄마가 갈비찜 해갈게.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잖아. 아, 엄마? 그냥 오세요.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생일인데 엄마가 해줘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숙은 이미 재료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토요일 새벽 4시, 영숙은 시장으로 향한다. 소갈비를 고르는 손이 여느 때보다 신중하다. 마블링이 고른 것, 두께가 적당한 것. 정육점 주인이 사장님, 요즘 잘 지내시죠? 라고 묻는다. 영숙은 짧게 웃는다. 손주 생일이라 왔어요. 아이고,
그럼 특별히 좋은 걸로 드려야죠. 집으로 돌아와 칼을 든다. 갈비 핏물을 빼고 배를 갈고 양념을 재운다. 손이 기억한다. 이 맛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잡채도 만든다. 당면을 삶고 채소를 각각 볶는다. 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기쁨.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오후 2시, 영숙은 큰 보온 용기에 음식을 담아 딸의 집으로 간다. 가방에는 민준이를 위한 용돈 봉투도 들어있다. 10만 원. 적지 않은 돈이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난다. 치즈와 기름 냄새. 영숙은 거실로 들어선다. 식탁 위에 피자 박스 3개, 치킨 박스 2개가 놓여 있다. 엄마 오셨어요? 은주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다. 민준이가 뒤따라온다. 할머니, 그래, 우리 민준이. 생일 축하한다. 영숙은 보온 용기를 식탁에 내려놓는다. 갈비찜과 잡채를 꺼낸다. 하지만 식탁은 이미 피자와 치킨으로 가득하다. 그녀가 만든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음식 많이 시켰는데. 은주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다. 하지만 영숙의 귓가에는 그게 들리지 않는다. 피자? 치킨? 생일인데 이런 걸 먹여? 엄마,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면 다 해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만 먹으면 애가 버릇없이 커. 민준이가 영숙의 눈치를 본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진다. 할머니, 저 피자 좋아해요. 넌 아직 몰라서 그래. 할머니가 해준 거 먹어봐. 이게 진짜 맛이야. 영숙은 갈비찜을 민준이 앞에 놓는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친구 몇 명이 소파에 앉아 어색하게 피자를 먹고 있다. 은주야, 내가 너무 애를 나약하게 키우는 거 아니냐?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냥 조용히 계세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번 이래요. 올 때마다 제가 하는 거 다 틀렸다고. 제 방식은 다 잘못했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나는 내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잘 되라고요? 엄마 방식대로 하라는 게 저한테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방식이 맞아? 배달 음식 시켜놓고 애를 방치하고 방치요? 제가 일하면서 얼마나 애를 키우려고 애쓰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커진다. 민준이와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엄마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요. 제 말은 한 번도 안 들으시잖아요. 내가 언제 매번이에요. 전화할 때마다, 올 때마다. 제가 뭘 해도 엄마 눈엔 다 틀렸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랑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에 박힌다. 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엄마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엄마 방식만 강요하시잖아요. 영숙은 말문이 막힌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 그게 짐이었다니. 그게 숨막히는 일이었다니. 그래. 영숙은 천천히 가방을 집어든다. 엄마가 그렇게 숨막히게 했구나. 엄마! 아니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영숙은 현관문을 연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내내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 영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다. 주름 깊은 얼굴, 굽은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나? 평생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틀렸단 말인가? 핸드폰이 진동한다. 은주에게서 온 메시지. 하지만 영숙은 보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는다. 어둠이 내린다. 사흘이 지났다. 영숙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꿨다. 은주에게서 몇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첫날은 괜찮았다. 냉장고에 있는 김치로 물김치를 말아 먹었다. 둘째 날은 힘들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다. 그래도 된장국은 끓였다. 셋째 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온몸이 쑤신다. 열이 오르는 것 같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는다. 감기인지 몸살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진 건지.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김치통이 비어 있다. 반찬통도 텅 비었다. 물만 한 병 남아 있다. 죽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말은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버겁다. 소파로 돌아와 핸드폰을 집어든다. 화면에 배달의 민족 앱이 보인다. 민준이가 할머니, 이거 깔아놓으면 음식 시켜 먹을 수 있어요라며 설치해 준 것. 영숙은 앱을 연다. 화려한 색깔의 음식 사진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누른다. 죽. 검색창에 겨우 한 글자를 입력한다. 여러 가게가 뜬다. 하나를 누른다. 메뉴가 나온다. 전복죽, 야채죽, 흰죽. 야채죽을 누른다.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은 화면이 바뀐다.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빨간 글씨가 뜬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다시 메뉴를 누른다. 김치도 추가한다. 계란말이도 추가한다. 또 누른다. 화면이 꺼진다. 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검색, 죽, 가게 선택, 메뉴 선택, 장바구니. 이번엔 주소를 입력하라고 한다. 주소창을 누른다. 키패드가 나온다. 손이 떨려 엉뚱한 글자가 입력된다. 지운다. 다시 쓴다. 틀린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시켜 먹네. 평생 남밥해주며 살았다. 시장 바닥에서 수백 명의 손님을 먹였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죽 한 그릇 주문하는 것도 못한다. 눈물이 난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 자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제 자식들이 말하는 세상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현관문이 열린다. 영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할머니! 민준이다. 학교 가방을 맨 채 현관에 서 있다. 민준아,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 전화 안 받으신다고? 제가 학교 끝나고 들러보라고 했어요. 민준이 들어와 영숙 곁에 앉는다. 할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본다. 식탁 위 빈 그릇들을 본다. 손에 쥔 핸드폰을 본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준이 영숙의 핸드폰을 가만히 본다. 배달 앱이 켜져 있다. 할머니, 배달시키려고 하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돌린다. 부끄럽다. 이런 걸 못해서. 됐어.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민준이 핸드폰을 집어든다. 제가 해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죽. 아무거나. 민준의 손이 화면 위를 움직인다. 빠르고 정확하다. 가게를 고르고 메뉴를 누르고 장바구니에 담는다.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한다. 카드로 할까요? 현금으로 할까요? 현금. 네. 주문했어요. 30분 후에 와요. 민준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타박하지 않는다. 가르치려 하지도 않는다.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을 뿐이다. 할머니, 제가 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아이가 부엌으로 간다. 컵에 물을 따라온다. 영숙은 그 물을 받아 마신다. 고맙다, 민준아.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할머니, 응? 엄마도 할머니 많이 걱정해요. 그날 울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린다. 민준이 죽을 받는다. 따뜻한 야채죽이 든 용기를 식탁에 놓는다. 할머니, 드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든다. 죽을 한 입 뜬다. 따뜻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그제야 깨닫는다. 도움이란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옆에서 필요한 걸 조용히 채워주는 것. 민준이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민준아, 네, 할머니가 미안하다. 민준이 고개를 가웃한다. 왜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바꿔야 한다. 늦었지만 바꿔야 한다. 민준이가 돌아간 후 영숙은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빈죽 그릇을 바라본다. 아이가 시켜준 음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필요한 걸 채워준 그 마음. 자신은 언제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했던가. 핸드폰을 집어든다. 은주의 번호를 누른다. 손이 떨린다. 전화벨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은주야,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엄마 많이 안 좋으시다고. 아니야. 괜찮아. 말을 잇지 못한다.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 엄마, 은주야, 네. 엄마가 미안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린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도 미안해.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영숙은 눈을 감는다. 엄마 방식만 강요했구나. 내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줬어. 엄마, 이제 알았어. 늦었지만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딸이 울고 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그래도 틀렸어. 엄마가 틀렸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갈게. 내가 힘든데. 같이 밥 먹어요. 엄마,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하다. 하지만 답답하지는 않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경로당으로 간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본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하려고요. 담당 직원이 밝게 웃는다. 어머, 좋으시네요. 성함이랑 연락처 여기 적어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괜찮으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다들 처음엔 어려워하세요. 영숙은 이름을 적는다. 떨리는 글씨체. 수요일 오후 2시. 경로당 강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다. 영숙도 그 안에 앉는다. 강사가 앞에 선다. 오늘은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단톡방에 들어가는 법부터 할게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낸다. 강사의 설명을 따라한다. 화면을 누르고 아이콘을 찾고 버튼을 누른다. 이거 안 돼. 옆에 앉은 할머니가 투덜거린다. 영숙도 마찬가지다. 화면이 자꾸 꺼진다. 천천히 하세요.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강사가 다가와 도와준다. 영숙은 5번째 시도 끝에 단톡방에 들어간다. 됐다. 작은 성취감이 밀려온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다. 핸드폰을 켜본다. 가족 단톡방. 은주가 초대한 방이다. 민준이도 들어와 있다. 영숙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본다. 뭐라고 써야 할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돈다.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이모티콘 버튼을 누른다. 여러 그림이 뜬다. 하트, 웃는 얼굴, 꽃. 그 중에서 카네이션을 고른다.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누른다. 잠시 후 딸에게서 답장이 온다. 하트 이모티콘 3개. 민준이도 답장을 보낸다. 할머니 대박, 이모티콘 보내셨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는다. 눈물이 난다. 기쁜 눈물. 작은 그림 하나. 하지만 그게 자신이 내민 손이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창밖을 본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인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간다. 자신은 느리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멈추지만 않으면. 영숙은 다시 핸드폰을 켠다.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 사진 찍는 법. 화면을 누르고 셔터 버튼을 찾는다. 몇 번을 실패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7번째 시도 끝에 사진이 찍힌다. 창밖 노을. 흐릿하지만 담겨 있다. 이번 주말엔 이 사진을 보내줘야지.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웃는다. 주말 오후. 영숙의 집 현관문이 열린다. 은주가 민준이 손을 잡고 들어선다.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다. 엄마, 왔어요. 왔니? 영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 있다. 뭐 샀어? 피자요. 민준이가 먹고 싶대서. 예전 같았으면 미간을 찌푸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래. 할머니도 오랜만에 먹어볼까? 민준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 피자 괜찮으세요? 응. 내가 좋아하면 할머니도 좋아. 식탁에 음식이 차려진다. 영숙이 만든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 그리고 은주가 사온 피자. 전에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다. 자, 앉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는다. 민준이가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든다. 영숙도 한 조각을 접시에 올린다. 엄마,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네요. 먹어봐야 알지. 한 입 베어 문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치즈가 쭉 늘어난다. 민준아,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그죠? 맛있죠? 응. 가끔 먹으면 괜찮겠다. 은주가 영숙의 얼굴을 본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도 배우는 중이야. 영숙이 나물을 민준이 앞에 놓는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민준아, 이것도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나물을 집어먹는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다행이다. 식사 중에 민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한다. 친구들과 본 웹툰 이야기,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할머니, 요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아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보지 말고 책 읽어라고 했을 것이다. 잘 모르는데. 그게 뭔데? 되게 재밌는 만화예요. 주인공이 약했다가 점점 강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 주인공이 어떻게 강해지는데? 민준이의 눈이 반짝인다. 신나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영숙은 웃으며 듣는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괜찮다. 손주가 행복해하는 게 보인다. 은주가 영숙을 본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엄마, 왜?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엄마가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걸.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은주가 회사 이야기를 꺼낸다. 힘든 프로젝트, 어려운 상사.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영숙은 조언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 많이 힘들겠다. 네, 버티긴 버티는데.
잘하고 있어. 엄마가 봐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은주가 멈칫한다. 칭찬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고맙지. 이렇게 와줘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다. 은주와 영숙이 나란히 선다. 엄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 물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 편안한 침묵. 엄마, 응? 요즘 스마트폰 교실 다니신다면서요?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응. 늙은이가 배우려니 쉽지 않더라.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영숙이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은주야, 네, 엄마 인생은 영숙이네 밥집인 줄 알았어. 엄마, 그게 다가 아니더라. 진짜 밥집은 따로 있었어. 영숙이 거실을 본다. 소파에서 게임하는 민준이가 보인다. 너희가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곳.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영숙이네 밥집이었어. 은주가 영숙을 안는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영숙이 놀란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저녁이 되어 은주와 민준이가 돌아간다. 현관문 앞에서 민준이가 말한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을게. 할머니가 만든 거면 다 좋아요. 민준이가 웃는다. 문을 닫고 영숙은 식탁을 본다. 빈 피자, 상자와 빈 접시들. 함께한 시간의 흔적. 예전에 영숙이네 밥집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새로운 밥집이 열렸다. 메뉴는 간단하다. 경청 한 스푼, 이해 한 그릇, 존중 한 접시. 영숙은 설거지를 마저 한다. 창밖으로 밤이 내린다. 아파트 창에 불이 하나둘 켜진다. 모두의 집에서 저녁이 시작되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가족 단톡방에 은주가 사진을 올렸다. 오늘 함께 찍은 사진. 세 사람이 웃고 있다. 영숙은 그 사진을 오래 본다. 그리고 답장을 쓴다. 오늘 고마웠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전송 버튼을 누른다. 서툴지만 따뜻한 문장. 영숙은 불을 끈다. 침대에 눕는다. 어둠 속에서 미소 짓는다.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울까? 손주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딸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궁금하다. 기대된다. 영숙이네 밥집은 오늘도 문을 연다.